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이 컨텐츠는 실제로 막히는 출퇴근길을 가면서 실제 주행 느낌을 리뷰하는 퇴근길 컨텐츠입니다. 저는 한국에 방금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를 타고 있습니다. 바로 BYD의 소형 전기 해치백인 돌핀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제 도로에서 이 돌핀 차량을 보질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한 이틀 전쯤인가 런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BYD의 돌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대박입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기본 트림이거든요. 기본 트림은 보조금 안 받고 정가가 2,4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 용량 조금 큰 거 들어가 있고 퍼포먼스 조금 좋아지고 옵션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액티브 트림이 있는데,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2,9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정가가 3천만 원이 안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의 전기차를 보면은 화물이라든지 초소형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반 승용 전기차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 캐스퍼 일렉트릭과, 그리고 지금은 약간 좀 잊혀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레이 EV가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이나 레이 EV 같은 경우도 2천만 원대거든요. 이제 정가가. 보조금을 안 받았는데도 2,450만 원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옵션이 많이 빠지고 이거 얼마나 뭐 원가를 절감을 했을까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시승하기 전에. 그리고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시승차를 뽑을 때 대부분은 풀 옵션을 뽑습니다. 풀 옵션 중에서도 진짜 막 액세서리 패키지 해가지고 막 다 넣어서 그냥 솔직히 타면 다 좋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요 돌핀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기본, 베이직, 스탠다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스탠다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좀 빠져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열선 시트나 뭐 핸들 열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또 편의 옵션이라고 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아, 그거 있어요. 보통 이제 주행 보조 기능 있잖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것도 기본부터 그냥 들어갑니다. ADAS 누르면은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가속기로 크루즈 속도 조정. 그거랑 뭐 자동 긴급 제동, 후방 충돌 경고, 전방 충돌 경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주차 보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연기관도 아니고 전기차인데 심지어 깡통 기본 트림인데, 사실 이 정도 옵션이면은 그래도 나름 준수한 편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돌핀 같은 경우는 소형 SUV 아닙니다. 소형 해치백에 가까워요. 그래서 외장에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본편 시승기에서 제가 좀 자세히 다뤘는데요. 딱 보면은 SUV보다는 해치백, 약간 CUV 이런 느낌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저 지상고도 약간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이 뒤쪽에 있잖아요. B필러를 중심으로 C필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렁크 공간 이런 것들이 SUV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무난한 편에 속하기도 하고, 또 이게 소형급이긴 하지만 휠 베이스가 2700mm입니다. 이 정도면은 소형급 중에서는 엄청 큰 편이거든요. 최근에 출시됐던 기아의 셀토스 같은 경우도 2700mm까지는 안 돼요. 그게 2600 얼마거든요, 휠 베이스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장점이 무엇이냐? 일단 실내 공간이 넓어집니다. 특히 이제 뒷자리 있잖아요. 2열이 넓어져요.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딱 탔을 때에도. 왜냐면은 휠 베이스, 전륜과 후륜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있는 시트에 있는 승차감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도 2열 시승기 뒷자리까지 담았는데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약간 속도를 올려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풍절음이 좀 크게 들립니다. 아무래도 세그먼트인지라 소형 하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럭셔리하고 편안함 이런 거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대형 세단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아무튼 급 내에서, 소형급 내에서는 괜찮은 느낌인 거지 급을 상회할 정도다 막 이거는 진짜 약간 사기 캐릭터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일부러 이제 타 경쟁 전기차하고 비교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돌핀 같은 경우는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전기차이기도 하고 이 가격대에 이런 세그먼트의 전기차가 진짜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떨까 싶어서 좀 리뷰에 집중을 했습니다. 돌핀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돌핀의 경쟁 차종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차 크기로 보면은 기아의 EV3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EV3는 스탠다드, 걔도 이제 롱레인지가 있는데 기본 스탠다드에 완전 이제 깡통 트림과 비교를 하더라도 서울 기준 실구매가가 3,400만 원대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돌핀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이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경쟁 차종이라고 보기 좀 애매해서 약간 빼뒀고, 그나마 가격 대비 경쟁 차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가 캐스퍼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트림이 조금 다양한데 걔가 완전 기본 트림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실구매가가 2,200인가 2,300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보조금 받기 전에 가격이 2,700만 원대인데 보조금이 좀 많이 나와요.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제가 타고 있는 BYD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제가 타고 있는 돌핀이랑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캐스퍼 일렉트릭도 타봤잖아요. 일단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가 나냐면 기본 트림 기준이에요. 기본 트림 기준으로 옵션 면에서는 제가 타고 있는 돌핀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갑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윗트림으로 가지 않으면은 1년 열선도 없고 막 핸들 열선 없고 막 핸들도 심지어 막 우레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주행 보조 기능은 없죠.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돌핀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에서도 열선 다 들어가 있고 핸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도 있고 웬만한 옵션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옵션 면에서는 돌핀이 좀 우위에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이가 느껴지는 게 실내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돌핀 같은 경우는 소형급이긴 하지만 실내가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딱 타 있을 때 조수석까지의 거리도 나름 쾌적한 느낌이 들고, 특히 뒷자리가 소형급 중에서는 최근에 타봤었던 소형이 셀토스가 있거든요.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비슷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타도 불편하지 않아요. 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도 뭐 엄청 막 광활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바구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모차 그 정도 들어갈 공간은 그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 좁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캐스퍼 차체에 조금 이제 휠베이스를 늘리고 약간 이제 재온을 키운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조금 좁습니다.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 딱 트렁크 열면은 트렁크 공간도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돌핀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에 있어서 이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집안이죠. BYD에서 한국 시장에 가장 처음 출시가 된 모델이 아토3가 있는데 아토3도 소형급이거든요. 얘랑 정확히 따지자면 세그먼트는 동일해요. 근데 제원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토3가 조금 더 널널한 느낌이 있긴 하죠. 아무튼 아토3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실구매가가 서울 기준으로 2,900만 원, 반올림하면은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실구매가가 전기차인데 3,000만 원이면은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 수입차 판매율의 탑 10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만큼 가성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었던 아토3였는데 제가 타고 있는 돌핀은 세그먼트도 비슷한데 뭐 옵션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주행감도 솔직히 말하면은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돌핀하고 아토3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토3가 조금 더 고급스러움에 가깝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디테일한 차이고 좀 이제 덤덤하신 분들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스탠다드 완전 기본 트림이라서 배터리가 49kW급이 들어갑니다. 되게 조그맣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BYD 그룹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가 NCM이 아니에요. 3원계가 아니고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NCM과 LFP 요 차이를 보면은 에너지 활용 개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든요.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온 상온 간의 주행거리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고 또 이제 효율성에 있어서도 좋기 때문에 전비도 좀 더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LFP 같은 경우는 NCM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반대예요. 특히 오늘 진짜 춥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약간 갔어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막 계속 콧물도 나오고 막 여기 막 가래 들끓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했나요? 죄송해요. 아무튼 저의 TMI였는데 오늘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밤에 이렇게까지 추운 완전 저온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NCM 3원계 배터리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돌핀 스탠다드 기준으로 49kW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한국에서는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307km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배터리가 46%가 차 있고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142km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암산을 하면, 제가 암산을 잘 못하는데 암산을 해보면은 비슷하게 인증받은 주행거리만큼 나와요. 근데 이제 전기차, 특히 이제 국산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여름이라든지 상온에서는 더 잘 나와요. 더 잘 나옵니다. 그에 반해 LFP 같은 경우는 뭔가 보너스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편에서는 제가 고속 주행 위주로 리뷰를 했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스탠다드 모델은 배터리가 49kW급이기 때문에 출력도 귀여워요. 내연기관 환산 시에 90마력대거든요, 얘가. 사실 전기차에서 이 정도의 작은 출력의 전기차는 거의 없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밟았을 때에도 약간 고속 한계치라든지 출력이 살짝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격이 저렴한 기본 트림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돌핀은 액티브 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타고 있는 스탠다드보다 약 500만 원 정도 비싼 트림이 있어요. 걔는 뭐 가령 무선 충전도 들어가고 통풍도 들어가고 또 배터리도 60kW급이 들어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차이 나냐? 출력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얘는 지금 90마력대지만 그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200마력대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유롭게 뭐 저속도 많이 다니고 막히는 길, 출퇴근길도 가지만 고속주행도 가끔 한다 하신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액티브 트림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약 500만 원 정도 비싸지긴 하지만 충분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 차이에 있어서 충전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스탠다드는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최대 60kW급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큰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10kW급까지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충전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처럼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차이가 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요 BYD의 돌핀을 타고 다녔는데 특히 스탠다드 모델 기준으로 이 차량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내연기관 동급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가성비가 압도적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탔을 때에도 고속은 제외할게요. 고속 제외하고 일반적인 시내 주행이라든지 출퇴근길 위주로 사용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이거 필수 거주지에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입문하기 가장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저도 이제 내연기관 오너잖아요. 뭐 언젠가는 차를 바꾸겠죠, 저도. 근데 왜 전기차로 못 가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다양하긴 한데, 집에 충전기가 없어요. 충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불편함을 왜 아냐면, 저는 자동차 리뷰어잖아요. 이것도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충전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반납하기 전에 충전소를 헤매서 또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충전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 1, 2분 만에 기름 넣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또 거기서 이제 멀거니 시간을 또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히 할 것도 없고 뭐 핸드폰 보고, 뭐 핸드폰 보는 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충전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 낭비다, 아깝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도 있어요.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충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3원계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이 금방금방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이 되긴 되는데 그 속도가 그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집에 충전기가 있다면 그냥 충전기 꼽아 놓고 집에 가면 되지만 저처럼 그런 게 아닌 분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시간이 금이잖아요, 우리. 근데 그 금 같은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충전기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중에 하나가 집에 반드시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 충전기 없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액티브 트림 기준으로 걔는 60kW급이 들어가니까 인증받은 주행 거리가 354km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더 많이 가는 수준이죠. 근데 저는 스탠다드 모델을 타고 있어서 307km. 솔직히 몇 번 왔어 갔어 하다 보면은 300km는 금방 씁니다. 금방 써요. 뭐 이것도 이제 출퇴근길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300km면은 그래도 한 2, 3일? 그거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뭔가 BYD 하면은 저는 회전 디스플레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돌핀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역시나 가로, 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토3라든지 선 출시됐던 C1, C라이언 7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가 나냐면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얘가. 그러다 보니 베젤이 조금 두껍습니다. 베젤이 두껍다 해서 여기 뭐 버튼이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요거는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얇아져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소재에 있어서 아쉬움이 살짝 있긴 합니다. 플라스틱의 사용 빈도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뭔가 이제 딱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도 막 스웨이드 시트 같고 좀 좋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근데 만져보면은 촉감이 얘는 확실히 엔트리급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촉감, 소재에 있어서 막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별로 없긴 해요. 뭐 대다수의 소형급이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BYD 차량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이 C라이언 7이었거든요. 걔는 물론 중형 SUV이기도 하고 가격 포지션도 다르기도 하고 또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 대비 실내 내장재 이런 고급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거를 타다가 완전 이제 막내 엔트리급을 타서 살짝 대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심플하게 생겼죠. 열고 닫기 버튼 이렇게 심플하게 있기 때문에 뭐 헷갈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송풍구가 되게 귀염 깜찍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조그만 거 붙여놓는다면은 약간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기차 가격이 점점 진입 장벽이 내려가고 있는데 BYD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막 다 뭐 단가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인 입장으로서 국산 브랜드도 좀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뭐 비싸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만큼 또 가격이 비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야외에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하느냐고 목감기가 도져버렸습니다. 세상에나.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